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참수작전을 하려고 했던, 즉 안토노프 비행장을 점령하려고 했던 안토노프 작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를 할까 합니다. 러시아군은 VDV라는 공수부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 공수부대는 특전부대가 아니라 스파츠나스가 특전부대고, 이 VDV라는 부대는 공정작전을 위한 그러한 부대죠. 상당히 역사도 깊고 규모는 약 45,000명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부대는 공중으로 병력은 물론이고 경차량과 경장갑, 전차도 갖고 들어가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러시아가 굉장히 자랑하는 엘리트 부대 중에 엘리트 부대입니다. 이와 같이 VDV를 이용해서 최초의 안토노프 공군 비행장을 점령한 다음에, 이 안토노프 비행장이 키우에서 불과 20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행장을 장악을 해서 신속하게 키우로 향해서 우크라이나의 지도부를 제거하면은 전의를 상실하게 되고 손쉽게 전쟁을 이길 것이라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작전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특히 그 VDV는 크림반도 전투 때 그 작은 녹색 군인, 리틀 그린맨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그러한 작전 요원들이기도 했습니다. 즉 어느 나라 군인인지 알 수 없고 소속을 불분명하게 함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특수군이었죠. 최초의 작전은 약 300명 규모로 공격 헬기의 엄호를 받으면서 Mi-8 수송기로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아침 일찍 여명과 동시에 작전을 실시해서 그날 10시쯤, 11시쯤에는 비행장을 완전히 장악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속 부대가 투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그 지역 일대에 우크라이나 일개 여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단은 전차 1개 대대, 한 30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포병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 또 드론 부대를 비롯한 정보 자산들을 갖고 있는 부대였습니다. 이 부대에 반격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 부대에 반격을 받게 돼서 그날 저녁 밤 10시가 되었을 때는 비행장에서 쫓겨나서 그 인근 지역으로 후퇴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됐던 것은 가장 큰 원인이 러시아군이 공중 우세권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록 초기에 기습에는 어느 정도 달성을 했지만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주간에 그러한 작전을 하다 보니까 러시아군의 공격 헬기가 첫날에만 2대, 수송 헬기가 3대가 격추가 되었고, 우리는 그 동영상을 일부 보는 그 망신까지 당하는 그러한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날 러시아군은 지상군과 공정부대를 모아서 합동작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길게 늘어서 있던 그 러시아군 진격하는 부대가 바로 이 2일차 작전의 모습이었죠. 이 1차 작전은 이미 기습의 효과를 상실한 상태에서 작전을 감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동영상에서도 봤지만 공중 우세권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러시아군의 2일차 작전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2일차 작전이 끝났을 쯤에는 러시아군의 압도적인 전력으로 비행장을 확보했는데, 이때는 이미 우크라이나군이 비행장에 있는 활주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파괴했기 때문에 비행장을 더 이상 교두보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최초의 목표였던 참수작전이 불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 비행장 일대에서 그냥 방어작전만 수행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주간에 공중 강습 작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서로 협조하고 지휘 통제하는 데 있어서는 편할지 모르지만, 주간에 작전을 하면 적에게 쉽게 노출이 돼서 헬기 같은 것들이 격추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아군의 의도가 금방 탄로가 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중 우세권을 확보하지 않고 이런 작전을 하면은 상대방의 포병은 물론이고 드론 공격에도 취약해서 정말 망신살이 뻗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수 지속력,
뭐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 군수 지속력을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 최초 이 공중 강습 부대원들이 들어갈 때는 최소한 72시간에서 96시간, 즉 3일 내지 4일분의 식량과 식수, 탄약, 의약품, 그리고 건전지를 갖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이제는 현대전을 수행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이번에 큰 교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중 강습을 하려면 이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처음에 300명 규모로 최초의 교두보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곧 이은 우크라이나군의 여단 반격에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공중 강습을 하려면 상당한 전투력을 갖고 들어가야지 1, 2개 중대를 가지고는 기습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목표를 오랫동안 잡고 있을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이번에 큰 교훈들입니다. 결국은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안토노프 작전을 보면 상당히 멋있는 작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러시아군은 작전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우크라이나군에게 커다란 승리를 안겨줌으로써 전쟁의 장기화의 길을 열어주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VDV의 명예에도 커다란 손실이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전투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빨리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방 세계는 계속적으로 무기를 대주고 러시아군은 그 등치값을 할 것입니다. 지금 점령 지역을 다 돌려주고 나가라고 하는 이러한 요구를 러시아가 들어줄 리도 없고 또 러시아가 체면을 구길 리도 없을 것입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역시 작은 나라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러는 와중에 전 세계, 특히 우리나라가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무쪼록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고 남의 일같이 보지 말고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